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스테클버그 컴피티션 모형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클버그 컴피티션 모형은 이 앞에서 학습한 크로노 컴피티션 모형의 연장선 상에 있는 그런 상황을 학습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크로노 컴피티션에서는 기업들이 경쟁 변수를 생산량으로 이제 인지하고 생산량을 선택함으로써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모형이었죠. 자, 근데 크로노 컴피티션에서의 한 가지 사실 숨겨진 가정은 뭐였냐면, 자, 두 기업이 생산량을 이제 독자적으로 동시에 결정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자, 스테클버그에서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이제 두 기업이 존재하는데, 한 기업이 먼저 생산량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이 첫 번째 기업이 선택한 생산량을 관측한 이후에 자신의 선택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경우에 과연 이제 이 두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경쟁을 하고 결국 균형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습하기 위한 모형이 스테클버그 컴피티션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클버그 컴피티션에서도 일단은 기업들은 경쟁 변수를 이제 생산량이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얼마만큼 생산할지를 선택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두 기업은 모두 동질 재화를 생산하는 걸로 가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널 코스트가 아이덴티컬하고 이제 컨스턴트하다라는 이제 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은 크로노 컴피티션에서의 가정과 동일한데, 이제 크로노 컴피티션과 스테클버그 컴피티션의 이제 차이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스테클버그 컴피티션에서는 자, 첫 번째 기업 펌 1이 먼저 결정을 하고 생산량을 이제 펌 1이 이제 Q1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펌 1이 이제 우리는 이번에 이만큼 생산을 하겠다 결정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펌 2 두 번째 기업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얼마를 생산하겠다 라고 이제 선택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먼저 생산량을 선택하는 이 기업을 우리가 이제 리더 펌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생산량을 선택하는 기업을 우리가 이제 팔로워 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점 시장에서 이제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 거를 이제 경제학자들이 관측을 해보면 상당히 여러 개 기업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 이제 과점 시장에서 기업들이 이제 경쟁을 하는데 좀 큰 기업, 일종의 뭐 리더 역할을 하는 기업이 있어서 이제 그 리더 기업이 먼저 어떤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이 결정을 내리는 이제, 그래서 리더 기업과 팔로우 기업이 존재하는 이제 그런 과점 시장들을 이제 관측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뭐 시장에서 이제 뭐 큰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큰 기업이 있고, 뭐 기업 숫자는 몇 개 없는데 큰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작은 기업들이 몇 개 있는 이제 그런 과점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먼저 큰 기업에서 이제 올해 얼마만큼 생산을 하고, 뭐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뭐 영업을 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큰 기업, 대기업의 이제 결정 사항에 맞춰서 작은 기업들이 이제 올해 뭐 얼마만큼 생산할지, 뭐 어떤 식으로 영업 활동을 할지 이제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스테클버그 컴피티션에서는 이제 이런 리더 기업과 팔로우 기업이 존재하는 이런 과점 시장에서 과연 리더 기업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팔로우 기업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형을 분석을 해서 균형을 찾으면 우리가 과연 이런 과점 시장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결국 균형에서 생산량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재밌는 질문은 이 지금 리더 기업과 팔로우 기업이 있는데, 과연 리더 기업이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 생산량을 먼저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 기업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리더 기업이 먼저 생산량을 선택을 함으로써 이게 이득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익이 존재하면 이게 first mover advantage가 있는 거죠. 그래서 first mover advantage라는 게 시장에서 존재하는지, 뭐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첫 번째 기업이 리더 기업이 먼저 결정을 하면 팔로우 기업들은 그 결정을 보고 나서 자신들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리더 기업이 뭔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다른 기업들에 노출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 손해가 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크홀더 컴피티션 모형을 우리가 함께 학습을 해서 과연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즉 이제 리더 기업이 먼저 생산량을 선택을 하는 게 과연 리더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학습을 해봅시다. 자, 시장 수요는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자, 문제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첫 번째 기업이 먼저 생산량을 선택을 하는 거죠. Q1을 먼저 이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팔로우 기업이 이제 Q2 이제 생산량을 선택을 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업 입장에서는, 자, 리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생산량 Q1을 선택을 할 때 팔로우 기업이 과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개를 생산하면 팔로우 기업이 뭐 200개를 생산하겠지, 혹은 이제 내가 50개를 생산하면 팔로우 기업이 뭐 60개를 생산하겠지, 먼저 이렇게 팔로우 기업이 몇 개나 생산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리더 기업이 Q1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팔로우 기업의 문제를 먼저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즉 리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생산량 Q1을 선택을 할 때, 내가 100개를 생산한다고 하면 과연 팔로우 기업이 몇 개를 생산할지를 미리 예측을 해야 되겠죠. 혹은 내가 50개를 생산하려고 하면 팔로우 기업이 과연 몇 개나 생산할지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래서 내가 몇 개를 생산하면 팔로우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몇 개를 생산할 테니까, 그러면 나는 애시당초 뭐 몇 개를 생산하는 게 나한테 최선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리더 기업과 팔로우 기업의 문제를 우리가 결국 풀어야 되는데, 먼저 풀어야 될 문제가 바로 팔로우 기업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로노 컴피티션에서의 이제 두 기업의 문제를 풀 때는 어느 기업의 문제를 먼저 풀든지 사실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업 1과 기업 2가 있는데, 기업 1의 문제를 쓰고 그다음에 기업 2의 문제를 쓰고, 각각의 기업의 문제를 쓴 다음에 첫 번째 기업의 문제를 먼저 풀든 아니면 두 번째 기업의 문제를 먼저 풀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스테이크홀더 컴피티션에서는 이렇게 기업들이 생산량을 순차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팔로워 기업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기업들이 생산량을 지금 순차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 왜 먼저 리더 기업의 문제를 먼저 풀지 않고 팔로우 기업의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논리는 이제 팔로우 기업의 문제를 먼저 풀어야 리더 기업이 팔로우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이런 방식으로 팔로우 기업이 반응을 할 테니까 나는 그걸 감안을 해서 Q1 생산량을 애시당초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팔로우 기업의 문제를 먼저 풀어봅시다. 자, 팔로우 기업이니까 이제 F라고 표시를 합시다. 이거는 팔로우 기업을 나타내는 F죠.
자, 그럼 팔로워 기업의 문제는 뭐냐? 팔로워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생산량 Q2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유는 뭐냐? 자, 이유는 이제 가격에다가 자신의 생산량 Q2를 곱한 거고, 그다음에 총 비용은 한 개 비용은 10이라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한 개 비용이 10으로 컨스턴트하고 두 기업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팔로워 기업의 문제를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 P 가격은 우리가 시장 수요 함수로부터 가져올 수 있으니까 100 마이너스 총 시장에서의 이제 공급량은 Q1 플러스 Q2가 되겠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비용 쓸 수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이 팔로워 기업의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 Q2가 이제 곱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우리가 찾아보면,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아보면 자, 우리가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팔로워 펌은 지금 여기서 2라는 숫자는 이제 팔로워 펌을 나타내는 거죠. 자, 팔로워 펌은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하면 이제 요 식에 따라서 생산량을 결정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즉 뭐 예를 들어서 이 리더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개를 생산한다. 그러면 지금 이게 10을 2로 나눈 거니까 5니까 이제 팔로워 기업은 이제 40개를 생산을 하는 결정을 하게 될 거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리더 기업이 20개를 생산을 한다. 그러면 팔로워 기업은 이제 35개를 생산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더 기업의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리더 기업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생산량 Q1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리더 기업의 문제는 이제 가격에 이제 생산량을 곱하면 이게 총 수입이고, 자, 마지막 코스트가 10이라고 하면 이제 비용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장 수요 함수를 사용을 해서 100 마이너스 Q, 자, 총 생산량이 이렇게 Q1 플러스 Q2이고, 그다음에 Q1 곱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 이 첫 번째 기업은 이 리더 기업은 지금 이제 Q1을 선택을 해야 되죠. 자, Q1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이때 Q2라는 거를 더 이상 뭐 주어진 어떤 상수로 생각을 하고 Q1을 선택을 하는 게 이제는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 Q1 이 리더 기업이 생산량을 선택을 하면, 리더 기업이 이제 Q1이라는 생산량을 선택을 하면 그거에 반응해서 이 팔로워 기업이 Q2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리더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Q1만큼을 생산을 하는 결정을 하면 그거에 대응해서 팔로워 기업이 Q2를 어떻게 결정을 할지를 미리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Q1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Q2를 그냥 주어진 어떤 상수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Q2라는 게 자신이 어떤 값을 선택하는지, 즉 Q1이 어떤 값이 되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Q2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런 인지 하에서 Q1을 선택을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크로노 컴피티션과 스테이클버그 컴피티션의 결정적인 이제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리더 펌은 이제 크로노 컴피티션에서는 이제
첫 번째 기업은 이제 두 번째 기업의 생산량인 Q2는 주어지는 걸로 가정하고, 즉 나는 이제 그거에 영향을 못 준다. 그거는 상대방 기업이 결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 기업의 생산량은 주어진 걸로 간주하고 내 생산량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이 스테이크홀더 컴피티션 모형에서는 리더 기업은 내가 상대방 기업, 즉 팔로우 기업이죠. 리더 기업은 자신이 팔로우 기업의 생산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어떤 Q1 값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팔로우 기업이 우리가 아까 본 그 시기에 의해서 Q2 값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Q1이라는 값을 선택함으로써 팔로우 기업의 선택인 Q2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인지하고 Q1 값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스테이클버그 컴피티션 모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이제 Q2 부분인데, 이 Q2는 우리가 이제 미리 풀어놨죠. 그래서 리더 기업은 자신이 Q1 값을 선택을 하면 팔로우 기업이 이 식에 따라서 Q2 값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고 Q1 값을 선택하는 거니까 결국 Q2를 Q1의 함수로 인지하고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래서 Q2 대신에 이 자리에 이제 이 값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Q2를 주어진 어떤 값이 아니라 이제 이 리더 기업은 Q2가 이제 Q1의 함수라는 것을 인지하고 문제를 풀게 돼요. 그래서 리더 기업의 문제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Q2 부분이 이렇게 이제 Q1의 함수로 치환이 되는 그 이유를 이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스테이클버그 모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리더 기업이 팔로우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선택을 하는지를 미리 감안해서 리더 기업이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미분에서 0되는 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0되는 점을 찾아보면 이제 Q1 값이 이제 4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던 그 Q2 식으로부터 Q2의 값은 이제 22.5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 스테이클버그 컴피티션에서 리더 기업이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 기업이 선택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리더 기업이 먼저 45라는 값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 기업은 리더 기업이 45를 선택을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22.5를 선택을 하는 게 이제 나에게 최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리더 기업이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리더 기업이 먼저 많은 양을 생산하고 팔로우 기업은 그거보다 이제 적은 양을 생산하는. 그래서 리더 기업이 이제 대기업의 역할을 하는 거고, 팔로우 기업들이 그보다 작은 이제 중소기업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총 생산량은 이제 이렇게 67.5가 되는 거고, 시장에서의 가격은 32.5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리더 기업이 지금 팔로우 기업하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비록 이제 리더 기업이 선택을 먼저 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팔로우 기업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쟁을 하는 관계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만약에 팔로우 기업이 없으면 이제 자기가 좀 이제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면서 생산량도 좀 적게 하고, 그래서 가격을 높게 유지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싶은데, 내가 생산량을 좀 적은
생산량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팔로우 기업이 들어와서 이제 팔로우 기업이 어느 정도 또 생산을 해주면 시장 전체 공급량이 많아져서 어차피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리더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감안을 해서 애시당초 생산량을 좀 넉넉하게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팔로우 기업이 들어와서 팔로우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리더 기업이 넉넉하게 생산을 하는 결정을 했는데 팔로우 기업도 아니 우리도 그럼 생산 많이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이 시장에서 가격이 너무 낮은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팔로우 기업 입장에서도 안 좋아요. 그래서 리더 기업이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생산량 많이 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해버리면 팔로우 기업으로서는 뭐 사실 물며 겨자 먹기로 조금밖에 생산을 못하는 거죠. 많이 생산했다가 시장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리더 기업은 그거를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이제 생산량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좀 많이 생산을 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이제 팔로우 기업의 운신의 폭을 미리 줄여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산량 자체가 다르니까 이 이윤을 계산해 보면 이제 리더 기업의 이윤은 이제 이렇게 높은 수준인데 팔로우 기업의 이윤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크홀더 컴피티션은 크로노 컴피티션 모형과 이제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은 리더 기업과 팔로우 기업이 이 생산량을 선택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리더 기업이 먼저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팔로우 기업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리더 기업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많이 이제 공급을 하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일종의 후발주자인 팔로우 기업들의 이제 운신의 폭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과점 시장에서 이런 기업들의 전략이 이제 종종 관측이 돼요. 그래서 어떤 과점 시장에서 선도 기업, 이제 리더 기업이죠. 선도 기업 역할을 하는 기업이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공장을 무슨 10만 평 부지의 공장을 우리가 새로 이제 건설을 한다 하고 연초에 이제 10만 평 부지의 공장 건설을 이제 딱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공장 건설을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투자를 많이 한 거죠. 이미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가서 이제 우리 저기 공장 더 이상 건축하지 말자 이렇게 되물리기도 힘든 거죠. 이미 뭐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자, 그래서 후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선도 기업이 대규모 공장 부지 확보하고 공장 설비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지금 앞으로 이 선도 기업이 생산량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늘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후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공격적으로 뭔가 이제 생산 설비 확충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따라서 그렇게 했다가는 이게 지금 치킨 게임이 돼버려서 지금 시장의 생산량이 넘쳐나서 그러면 이제 상품 가격이 폭락할 수 있으니까 후발 투자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공격적으로 이제 공장 설비 확충하는 게 힘들고 이제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이제 생산량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리더 기업에 따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이크홀더 컴피티션 이 모형을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해보면 이게 리더 기업, 선도 기업의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구나, 이제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라는 게 존재를 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종종 가끔씩 보면 이제 과점 시장에서 특별히 어느 기업이 선도 기업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라면 때때로 어떤 기업이 먼저 치고 나와서 그런 선도 기업의 역할을 이제 자청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비슷한 기업이 뭐 대여섯 개가 있는데 한 기업이 먼저 치고 나가서 우리가 이제 생산량 이제 올해는 뭐 어마어마하게 늘릴 거다 하고 공장 설비를 미리 그냥 확충하는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후발주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크로노 컴피티션 모형과 비슷하지만 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르고 선도 기업과 후발 기업이 존재하는 이제 이런 모형을 이제 이런 사항을 다루는 이 스테이크홀더 컴피티션 모형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학습을 해봤습니다.